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지구과학 가르치는 신섭입니다. 과학 탐구 이퀄 거의 지구과학이 돼가지고 지구과학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과목에 대한 소개, 그다음 시즌 1 강의 소개, 그다음 관리 방법 어떻게 할지 순서대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신준섭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고요. 서울대학교 지광경학부 에너지공학부 이렇게를 졸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강남대성 소속에 있다가 올해는 소속을 좀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2월까지는 비공개여가지고 땡땡땡땡 소속으로 옮겼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대성마이맥에서 했던 그 사이언스 코리아라 그래서 이거 그 오디션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 외에 설명할 거는 아마 로물콘이라는 사이트는 다들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로물콘에 과학 스텝 한 명 있는데 그게 접니다. 가지고 그 로물콘에 앞으로 통합과학 관련해서도 지구과학 관련해서도 자료를 많이 올리니까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시각적인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로물콘에 올라가기 때문에 로물콘에만 올려서 로물콘을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월하고 5월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전부 다 손으로 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비 고3은 잘 모르겠지만 그 고3을 지냈던 분들 중에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면 이 교재는 무조건 다운해 봤거든요. 근데 이 교재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PDF로 그냥 올립니다. 그래서 2월하고 5월 중에 제가 풀어 가지고 올리는데 요게 보면은 뭐 특정 뭐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빨간색을 그대로 가서 읽으면 답이 나오게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지구과학이 난도는 굉장히 쉬운데 자료의 어떤 부분을 보고 풀어야 되는지 처음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었고 수강생들은 요거를 다 책으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무료로 푸는 자료니까 이게 진짜 하여튼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 있고요. 그다음 이제 좋은 판서로 학생들을 만난다. 저도 가르치는 거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년 개발을 하고 또 가르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출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기출문제에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 옆에다 QR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그대로 찍으면 모든 문항이 이 1040개거든요. 1040개. 그게 유튜브로 연동이 됩니다. 근데 저 QR코드가 아니면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자료가 되겠고요. 여기가 두 번째. 그렇게 됩니다. 그럼 왜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되는가?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자료 해석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작년이고 올해입니다. 아래가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과학탐구 줄었고 사회탐구 같이 선택한 애들 늘어났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번에 지구과학이 10만 5천이 선택했으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무조건 지구과학을 걸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탐론의 시대가 있죠. 작년이 1회, 올해가 2회, 돌아오는 해가 3회 차입니다. 근데 1회 때는 사탐론 한 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뭐 연대든 뭐든 사탐 2개 하더라도 공대온대 지장이 없다 그런 해여서 이동을 했을 때 이동이 대부분 중하위권 애들이 많이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근데 올해도 약간 이득 본 부분이 있는데 그 내년에도 그럴 거냐 그걸 좀 봐야 되거든요. 사탐으로 옮기는 이유는 동일한 공부량을 가져갔을 때 등급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게 100분위 점수가 270점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100분위 90이면 2등급이죠. 100분위 90이면 2등급인데 222 혹은 111 국수형이 111, 222 이런 애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210 미만이면은 334, 444, 555 이런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작년 어떻게 됐냐? 과탐 선택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었죠. 이 과탐 선택 비율이 줄었고 사과탐 선택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할수록 사탐 선택 비율이 올라가고 공부를 잘할수록 과탐 선택 비율이 높은데도 줄었죠. 중요한 건 이 올해 아주 특징적인 것인데 사탐론이 원래는 중앙위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였으나 애당초에 이과에서 상위권에 포진하는 애들이 이동하고 있다. 그 증가율이 지금 가파르다. 어차피 여기 하위권은 증가한 거 맞는데 3.8%가 14.7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올해는 수능 응시 인원이 작년보다 3만 명 많아요. 그래서 45만 명에 지금 3.8이 14.7이 돼서 거의 10% 이상 증가한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4%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탐 두 개를 선택하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탐 하나에 과탐 하나를 선택하면 원서상의 이점이 굉장히 많죠. 뭐 과탐 가산점은 사실 작긴 하지만 3%로. 여기 보시면 이게 올해 건데요. 사회문화가 23만 미쳤습니다. 생활과윤리 19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구과학이요. 10만 6천. 생명과학이 10만 2천. 근데 이번 생명과학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생지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지하자 생지하자. 이때 생은
생명과학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 생활과 윤리랑 지구과학 하자.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다. 원점 수컷의 변화인데 지구과학 특성이 되게 중요해서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구과학, 사문, 생윤 다 똑같아요. 허수가 선택하는 과목의 특징인데 어려우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려우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올해 어려웠던 건 요 놈이었죠. 생명과학 원. 이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요 42전과 이 42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문제가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번부터 20번까지 있을 때 지구과학은 18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나오고요. 기출문제. 2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점수 컷이 낮았던 해는 어떤 해냐면 새로 나오는 2문제가 어려웠던 해예요. 그래도 틀려도 1등급인 거죠. 틀려도 1등급. 근데 올해는 요 2문제조차도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6점이 이제 1등급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이제 이 18문제가 공부를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와요. 작년부터 이런 경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나왔던 문항이 변형돼서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게 핵심이었고 사실 지구과학은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의 난이도 격차가 커가지고 되게 이점을 많이 보는 건데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난이도 격차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적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험에서는 저 애들한테 맨날 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지워라. 그러고 풀어도 정답률 무조건 그 1등급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지워야 되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2문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올해 나온 걸 좀 보겠습니다. 올해 나온 걸 보면 이게 보세요.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이 6월 문제예요. 뭔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어딜 떼서 9월에 냈죠? 여기를 떼가지고 9월에 낸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은 이게 지구과학이 어려웠을 때는 토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음에 안 나오니까 그냥 내가 소 읽고 외양간을 고쳤는데 그 소재가 수능에 안 나온다니까요. 더 어렵게 나오지. 근데 작년부터 제가 과탐 강사들 많이 알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6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 나오거나 6월에 나왔던 게 9월에 나오거나 9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 나오거나 이게 엄청 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소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재를 엄청나게 연습을 시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9월에 나왔는데 수능에 어떻게 나왔냐? 수능에 똑같게 나왔어요. 이 해석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걸 틀려라 그러면 틀려도 괜찮다. 6월에 수능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번 제일 어려웠거든요. 20번이 방사성 원소 뭐 이런 얘기인데 알 필요가 없다. 증가곡선을 해석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막 학습에 좀 헷갈림이 있는 건데 그게 그대로 나왔죠. 증가곡선으로. 결국 수능에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2문항도 대비가 가능하다. 이게 뭐 생명처럼 이렇게 완전 새로 보는 게 아니다. 요 그림은 심지어 특수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충분히 된다. 지구학 과목을 좀 소개를 드리면 올해 46점이고요. 메가에서 처음에 48점으로 나왔는데 저희끼리 이야기하기로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보통 제가 등급 컷 이야기하면 대충 맞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6월 등급 컷 43가로 예측을 했는데 이거보다 낮게 나왔어요. 2점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예측한 것보다 점수가 낮다는 건 그 모집단이 올해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구과학 측면에서. 근데 제가 이거 풀어봤을 때는 쉬웠는데 한 47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가에서 48로 뜨더라고요. 그걸 믿을 수 없죠. 왜냐면 한 해 동안 놓고 봤을 때 애들 수준이 예년보단 낮은데. 그래서 결국엔 46이 나왔다. 근데 팩트도 말해야 되니까 팩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도. 지구과학이 좋았던 이유는 항상 1등급을 받기도 쉬운데 표점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100분이 100이 잘 나왔어요. 여기 이제 정시를 염두에 두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 수시를 염두하시는 분은 지구과학은 필수 선택이에요. 1등급 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시의 측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구과학이 쉬워서 46점 받은 애 100분위가 95가 떴어요. 그러니까 만점자 100분위 기준으로 100이 안 뜬 첫 해입니다. 근데 이건 뭐 팩트니까 제가 이걸 숨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예년과 비교해 보면은 평상시랑 비교해 보면 그런 적은 처음입니다. 항상 지구과학이 표점도 제일 높고 100분위도 높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지구과학은 매우 간단하게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6, 7, 7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문항수는 6, 7, 7인데 공부의 난도는 여기가 50%를 투자해야 되고 여기가 50%를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가 안 되면 안 되고요. 특히 우주 중에 7문항 중에 2문항이 쉬운 문항이고 5문항이 까다로운 문항입니다. 근데 이것도 타 과목 대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다. 다음 넘어가 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쭉쭉 넘어가죠.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그 해 시행되었던 문제가 항상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딱 봐도 3페이지든 4페이지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를 지워라. 그래도 무조건 1등급이 나올 테니까 그때는 1컷이 42, 41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 굉장히 쉬워지더니 여기 이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구조. 그것만 맞추면은 그냥 1등급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 작년에 계산이 살짝 복잡했는데 얘도 어렵지 않았고요. 올해에는 복잡한 계산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다. 근데 이거는 뭐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건데 지구가 암기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암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암기는 문항을 바라봤을 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까지가 암기다. 그래서 거기까지 주입을 해야 된다. 이제 시즌 1에 어떤 지구가 강의를 듣던 상관없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현역이라면 하면 안 될 짓입니다. 재수생은 풀어도 되는데 현역은 안 돼요. 이게 개념의 뿌리가 있고 뿌리를 이해하고 그 밑에서 뻗어나가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길 먼저 봐버리면 뭐가 중요한지를 1년 내내 갈피를 못 잡아 애들이.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출문제를 먼저 터득을 좀 하고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리랑 논리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얘네들은 정답률 70% 이상인 그런 쉬운 문제들 얘네들은 그냥 수업만 들어도 풀립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엽적이거나 좀 어려운 문제들은 사설 모의고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시즌 2부터 지금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방학의 탐구 과목에서 공통으로 끝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탐구 과목 공통, 사과탐 전부 다 기출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잘 푸는 게 뭐냐를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 두 번째도 기출문제 잘 푸는 거, 세 번째도 기출문제 잘 푸는 거, 네 번째가 강사가 해설한 주간 테스트를 잘 복습하는 거. 왜냐면 해설이 없는 거는 그냥 이제 당근마켓에 팔면 되고요. 해설을 한 것들은 복습을 해야 돼. 해설한 것들 그 중요한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출문제 잘 푸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거 잘 이야기를 드릴 건데 모르는 모든 보기는 무조건 하이라이트를 치고 그게 어떻게 풀리는지를 옆에다 살짝 기록해 놓은 다음에 걔를 복습하는 거. 요게 한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되면 됩니다. 시즌 1에는. 지구과학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시즌 1이 4월까지거든요. 4월까지 기출문제 전문항을 3번 정도 풀면 완벽해져요. 3번 정도.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사설 모의고사만 그냥 주르륵 풀면 됩니다. 그럼 점수가 이게 고정이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1년 커리큘럼입니다. 시즌 1은 4월까지 완벽한 지구과학해서 15회로 나가고요. 노베이스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구과학을 선택을 안 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애들 염두에서 가르치고 내신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오는 이점은 유일하게 정답률이 70% 이상인 문제들을 스킵할 수 있다 말고는 없습니다. 휘문고를 빼고 휘문고에서 예를 들면 지구과학 1등급 빼고 휘문고는 이제 지구과학 문제 자체가 수능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게끔 문제가 좀 설정이 된 게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빼고서는 사실 다 똑같다. 처음부터 배우는 건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 이제 어려운 소재가 8개 있는데 8개를 시즌2랑 시즌3에 나가고요. 그다음 시즌 파이널에 이제 EBS 문제들을 다 모아서 수업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모의고사는 박선 선생님의 데이브레이크를 풀어요. 데이브레이크. 이것도 이제 나중에 리뷰할 게 있는데 대치동에 지구가 가르치는 7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시대 소속, 강대 소속, 그다음에 이제 뭐 메가 소속 이 선생님들 계신데 이름만 말해도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요.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를 다 검수를 봐요. 문제도 만들고. 그런 모의고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강케이도 내봤고요. 서킷도 내봤고요. 뭐 유명 선생님의 모의고사도 당연히 출제해봤는데 그렇게 검토해서 나오는 건 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로물콘에다가 이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글을 쓸 건데 올해 수능에서 데이브레이크에 나온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게 한 4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에서 요거를 이제 총 나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시즌 1 4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요게 시즌 2 교재, 시즌 3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즌 1 강의 소개. 교재 보는 거니까 요거만 잠깐 설명드리면 시즌 1은 50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50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거 가능성이 없는 상태니까. 그 다음 이제 시즌 2에서 파이널까지는 50점을 고정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지구과학은 모든 선지가 기억 보기가 A가 B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서술되는 이 조사어미 때문에 정답이 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화생 같은 경우엔 얘가 무슨 값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지구강은 뭐보다 크냐, 뭐보다 작냐 이런 게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이런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알아도 틀립니다. 알고 있는데 글자를 잘못 봐서 틀린다니까요. 그런 거를 하려면은 시험을 연습하는 시즌 2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 시즌 2의 과정이. 그래서 시즌 1은 50점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념 교재 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진짜 정말 자세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숫자를 설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놨고요. 판서 노트로 수업을 나가고요. 요 판서 노트 제가 한 거고 학생들은 채워져 있는 거랑 채워지지 않은 거 봤는데 채워지지 않은 건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이거 채우는 경우를 남학생의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아, 예, 본 적이 없다. 자, 그다음 핵심은 기출문제 잘 푸는 겁니다. 기출문제. 정답하는데 기출문제 잘 풀면 1등급 나오거든요. 학생들 보다 보면 기출문제 잘 풀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제가 강사 한 2년 3년 차에 해설을 정확하게 써두자. 그래서 해설을 무지막지하게 써놨습니다. 정말 한 문제에 해설만 해도 한 200페이지 돼요. 왜냐면 걔가 어디 가서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더니 느낀 게 학생들은 해설을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해설은 왜 안 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췄으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완전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유튜브 많이 보니까 해설 읽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곳에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문제 모든 문항에 QR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면 진짜 눈물이 많이 나는데 뭐 어쨌든 이게 허블 법칙이라는 소재인데 허블 법칙의 논리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이가 706번은 틀리고 705번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706번에서 705번을 해설하고 왔으니까 저는 촬영할 당시에는 방금 전에 했던 해설을 찍어봐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걔가 거기서 처음 찍었겠거니. 해가지고 여기서 했던 설명을 여기서 똑같이 해요. 그래서 4시간을 찍으면 40문제 정도 찍어요. 그래서 1040개 찍어놨습니다. 모든 문항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보면 눈물이 나는데 이게 1040개뿐만이 아니에요. 통합과학 1300개 찍었으니까 한 2000 몇백 개 찍었죠. 이거 QR코드 돼 있는 교재가 있나 싶어요. 하여튼 이거 참 쉽지 않은데 이게 통합과학이고 요게 이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회수가 제일 높았다. 교재는 수강하는 학생들은 할 수 있는데 뭐 2번까지는 사게 해주는데 수강을 안 하는 학생들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건 좀 형평성에. 개정 이후에 기출문제 900개랑 올해 추가된 거 1140개 해가지고 전부 촬영을 완료해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대성 더프를 제가 해설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서바이벌 프로를 해설해서 드립니다. 서바이벌 프로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문자가 와 있을 거예요. 뭔가 총평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봤구나 싶으면 되고 같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다. 요게 시즌인데요. 우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주부터 나갑니다. 우주를 5회차에 나가요. 만약 우리 아이가 윈터스쿨을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쭉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쭉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윈터스쿨을 가야 된다. 그럼 편하게 갔다 오십시오. 보통 윈터스쿨을 갔다 왔을 때 문제는 12월 말에 학원 수업이 다 시작하기 때문에 윈터스쿨을 돌아오는 해 2월 첫째 주에는 이미 정규반에 중요한 알맹이가 나간 이후를 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윈터스쿨 갔다 온 친구들을 위해서 대치동에서 1회 그 우주 파트의 수업을 다시 할 겁니다. 2월에.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15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관리 방법인데요. 지구가 암기가 많고 무엇을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는가? 암기한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고 올바르게 암기한 것이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서술형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 끝나고 나서 수업 이후에 하는 테스트거든요. 하루 만에 다 마치고 가는 거예요. 매주 누적 부분으로 누적 복습을 진행합니다. 보통 한 주 분량이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인데 이 중에 4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기존에 계속 채웠던 문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그날에 배웠던 새로운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어떤 문제는 한 해에 40번 이상 출제하기도 해요. 왜? 무조건 나오니까. 그 지겹더라도 그냥 쓰도록 하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수업 이후에 서술형 복습지를 모두 다 채우고 어려운 부분은 저랑 조교진이 전부 달라붙어서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이 되는 거고요. 테스트 목록은 너무 많고요. 수강 후기인데요.
수강 후기 뭐 너무 많은데 이거 리뉴는 안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 보면은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 오늘 여기에 11시에 왔습니다. 11시에 11시에 왔고 제가 그 설명회에서 저보다 일찍 온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의 뭐 원장님 빼고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 그 수업하면은 수업 늦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일찍 갑니다. 그래서 일찍 온 친구들은 다 질문을 받아요. 저도 뭐 가서 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실함을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내가 먼저 성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출문제 QR코드도 그 영겁의 시간을 들여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오셨을 때 후회는 없을 것이다. 지구과학은 지능을 따르지 않는다. 요 얘기 마지막 드리고 마칠 건데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매번 하는 얘기. 그 설명회에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가르친 학생인데 제주도가 있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기억 보기가 제주도는 어디에 위치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의 의도는 일단 제주도를 아는가 이거는 담보가 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주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어딘지를 진짜 몰라서 제가 여기가 제주도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게 고도가 같은 게 무슨 뜻이에요? 연직 방향으로 뚫은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정말 그 국어적인 상태가 안 된 애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 처음부터 알려줘요. 괜찮습니다. 이 지능을 따르는 과목이 아니고 그 제주도 물어봤던 학생은 만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던 거 잘하면 됩니다. 그냥 기출문제 잘 풀면 1등급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고요. 제 시간표랑 번호인데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설명회 그 유튜브 설명회 영상에는 저게 지워져 있는데 여기는 현강 설명회니까 넣어놨어요. 주시면 제가 개인적인 문의랑 상담을 제공을 할 거고요. 다원은 6시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10시에서 조금 넘어까지 그 서술형 테스트 채우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거든요. 제가 유튜브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 영상이나 뭐 수업에서 중요했던 것들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데 구독해두면은 그 3, 4, 6, 7, 9, 10, 11에 대한 그 해설, 전문항 해설과 총평은 모두 다 올라갈 거예요. 아마 가장 빠르게 올라갈 거고 구독해두면 한 7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